자, 29번부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장미가 있대요. 그쵸? 장미가 8개. 자, 칸에 백합이 8송이가 있는데 이 중에 한 송이를 그래서 꽃병에 꽂고 이 꽃과는 다른 종류의 꽃들 중 꽃병 B의 꽃을 9송이를 고질 할 거래요. 그쵸? 그러니까 A에는 내가 한 개를 꽂고 B에는 그 다음에 9개를 지금 내가 꽂을 건데 자, 같은 종류의 꽃은 서로 구별하지 않을 거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자, 봐봐. 이 A에 누구 꽃을 어떤 종류의 꽃을 꽂을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맞아, A부터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케이스를 쪼개게 돼요. 자, 첫 번째 케이스 나는 뭐 할 거냐면은 A에 장미를 꽂을래 라는 거야. A에 장미를 꽂으려면은 자, 봐봐. 나는 카네이션과 백합을 합쳐서 9개가 나와야 돼. 여기까지 되니? 근데 지금 같은 거는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장미 중에서 장미 1번, 2번, 3번이 구별되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하나 딱 뽑아가지고 그냥 꽂는 한 가지 경우겠지. 맞아? 그 다음에 카네이션은 어떻게 꼽? 6개 있으니까 카네이션 6개, 백합 3개가 가능하고 맞아? 카네이션이 그 다음에 5개가 되면은 백합이 4개가 지금 가능할 거고 그쵸? 그럼 쭉 와가지고 어디까지 가능해? 1개, 8개까지가 다 가능해요. 여기까지 되니? 그러니까 즉, 이렇게가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여기서? 6개가 나오지. 여기까지 되니? 맞아?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쪼개셔야 돼. 그럼 두 번째, 어디에다가? A에다가 카네이션을 집어넣을래. 그럼 난 다시 장미랑 백합을 합쳐서 9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느낌 오죠? 하나 해봤으니까 느낌 오죠? 얘가 만약에 장미가 8개라면 백합은 하나. 맞아? 그럼 쭉 와서 어디까지 지금 집어넣을 수 있어? 얘가 장미가 1개고 백합 8개까지가 가능하니까 여기서 몇 개가 나와요? 8개가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되니? 이거 이렇게 잡는 걸 기억하셔야 돼. 세 번째는 그럼 A에 백합을 집어넣으면은 이번에는 장미와 카네이션을 집어넣을 건데 요거 카네이션을 장미를 기준으로 잡을까요? 장미에 8개를 집어넣으면은 카네이션은 하나가 돼야 되고 그쵸? 그럼 쭉 오는데 어디까지 집어넣을 수 있어? 카네이션 최고는 6개까지밖에 없어요. 요걸 챙기셔야겠지. 그럼 얘는 장미는 그때 3개 이렇게까지만 됩니다. 그쵸? 그럼 요거 몇 개 있어? 6개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뭐야? 6 더하기 8 더하기 6 해서 20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20개가 정답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 자체는 이렇게 주어져요. 여기까지 되니? 알겠니? 오케이? 이렇게 잡는 거 스스로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가 주어진 글을 읽고 어떻게 케이스 분류를 할지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37로 갑시다. 자, 자, 숫자 관련 문제는 팁을 좀 드리면은 선택을 할 거야. 숫자나 또는 이제 애들을 줄 세우기 관련 문제들은 뒤에 순열에서 좀 자주 나오긴 하는데 그때 보통 선생님은 숫자를 할 때는 밑줄로 자릿수를 표시하고요. 오케이? 또는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표시할 거야. 자, 37번 봅시다. 세 자리 자연수가 있대요. 그럼 밑줄 3개를 쳐. 오케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0이 반드시 포함된 세 자리 자연수 몇 개니? 라고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데 0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거는 자, 무슨 얘기겠어 지금? 이 전체 이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그쵸? 0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이게 좀 너무 많지 않니? 그래서 고민을 해봤더니 0이 하나 있다. 0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거는 우리가 전체에서 봐봐. 전체에서 내가 0이 한 개도 없는 거를 다 빼주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왜냐면은 봐봐. 전체 몇 개야, 일단? 세 자리 자연수. 전체 몇 개 있지? 세 자리 자연수는 100부터, 그죠? 999까지 있죠? 맞니? 그럼 얘는 몇 개 있는 거야? 몇 개 있는 거야? 900개 있죠? 몇 개니?
그쵸. 900개 있는 거지. 맞아? 이런 거 하려고 지금 우리 앞에 부등식 할 때 했어. 999에서 100 뺀 다음에 1 더하면 되는 거잖아. 900개 있어. 맞아? 여기에서 지금 내가 0이 하나도 없어. 0이 하나도 없는 친구는, 자, 제일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개? 1, 2, 3, 4, 5, 6, 7, 8, 9, 9개잖아. 그럼 찍고, 얘도 몇 개? 9개. 얘도 몇 개? 9개 들어갈 수 있지? 이해되니? 그래서 그냥 9 곱하기 9 곱하기 9를 뭐 하면 되겠어? 빼면은 0이 적어도 하나 있는 친구 자체가 지금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얘는 몇이야? 그래서 정답은 900에서 9의 세제곱은 729죠.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될 테니까 이 둘이 빼면은 몇이에요? 171 자체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계산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은 더욱 더 명확해요. 자, 질문을 했지? 그쵸? 집에 가서 다시 안 풀어보면은 일주일 뒤에 절대 못 풀어. 절대. 알겠어? 아무리 공부를 진짜 다시 복습을 꼭 하셔야 돼. 이게 쉬워요. 알겠어? 풀이법이 이렇게 세 줄 쓰면 답이거든? 맞아? 근데 생각하는 게 어려워. 그것들은 계속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돼. 39번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전시관에 문이 8개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렇게 8개가 지금 존재하는데 어느 한 문으로 들어와서 다른 문으로 지금 나가는 방법의 수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싶어요 라는 거죠. 근데 A와 B가 여기 있는데 A와 B는 퇴장만 가능하대. A와 B는 퇴장만 가능하대. 그럼 이제 당연히 케이스를 나누겠죠. 첫 번째 케이스. 내가 A 또는 B에서 B로 우리가 퇴장하는 경우야.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뭐 할 거야? 입장을 하고 퇴장을 해야 되는데, 그쵸? A 또는 B에서 퇴장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입장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야? 6가지. 그쵸? 6개로 들어와서 A나 B 중 하나로 퇴장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12개가 되죠. 그쵸? 또는 두 번째 케이스는 뭐겠어? A와 B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그쵸? 그러면은 입장하고 우리가 퇴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입장할 때 방법 6가지. 자, 중복 지금 되니? 안 되죠? 어느 한 문으로 들어와서 다른 문으로 나간대. 맞아? 그렇기 때문에 5가 되죠. 그렇죠? 이거 합의 법칙이죠. 더하시면 42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푸는 문제죠. 자, 생각을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알겠니? 알겠죠? 41번 한번 또 봅시다. 자, 이제 이거 좀 어렵죠. 41, 42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너무 유명한 문제야. 알겠죠? 너무 유명한 두 가지의 문제니까 우리가 자, 이렇게 있는데 그림과 같이 9개의 칸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대요. 이렇게 9개 칸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친구에서 물건을 진열할 때 물건이 진열된 칸의 수가 각각 1개, 2개, 3개가 이게 예시예요. 내가 물건을 지금 이것처럼 집어넣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지금 집어넣었다고 하면은 자, 봐봐. 가로로 봤을 때 1개, 2개, 3개. 맞아? 세로로 봤을 때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집어넣고 싶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니?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겠어?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잡는 거야. 내가 첫 번째 기준을 잡을 건데 첫 번째 기준은 우리가 봐봐. 1개, 2개, 3개를 집어넣을 거니까 가로 채울래, 세로 채울래 선택하는 거거든? 자, 그럼 일단 내가 가로를 내가 채워봅시다. 그래서 1개 들어갈 거 선택해. 층을 선택하는 거야. 또 2개 들어갈 층을 선택하고 3개 들어갈 층을 선택할래? 오케이? 그럼 봐봐.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 얘가 갈 수 있는 건 3개. 그쵸? 가로 선택하는 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지금?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선택을 했다 칠게. 그냥 내가 거꾸로 할게. 1, 2, 3이라고 선택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다음에 봐봐. 가로를 선택했지. 그러면 선택을 했으면은 얘는 무조건 3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고르면 되냐면은 이 2개를 칠하는 경우의 수를 내가 찾아봅시다. 그럼 2개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개가 있어? 하나, 둘, 3가지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3이 되죠. 얘는 2개 칠하는 경우야. 2개를 고르는 경우야. 맞아? 하나, 둘, 3개밖에 없잖아. 그럼 내가 이게 2개를 칠했어, 이렇게. 맞아?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자, 나머지 하나를 지금 우리가 칠하려면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하나가? 하나가 갈 수 있는 곳은 여기 들어갈 수 있니? 들어갈 수 있어? 없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 상관없나? 상관없나요? 상관없나? 자, 해봅시다. 여기 들어가면 되니, 안 되니? 그쵸? 여기 들어가면 돼, 안 돼? 상관이 없죠? 그쵸?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게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둘, 셋이 되고, 그쵸? 여기 가능하고, 여기는 가능하니? 여기는 안 되죠? 그쵸? 왜냐면은 이렇게 둘, 둘, 둘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아예. 맞아? 그러면 이제 여기를 선택할 수는 있니? 이쪽을 지금 우리가 고르면은, 이게 또 되네. 그쵸? 그래서 2가지? 이렇게 되나요? 그쵸? 그래서 1개를 고르는 경우는 또다시 2개가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몇이야? 66에 이제 정답은 36개가 지금 나오게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정리한 형태가 됩니다. 왜?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차근차근 스스로 기준을 세워서 가로 칠하고 또는 세로 하고 그 다음에 해도 되고 가로하고 1개하고 2개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경우의 수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자, 42번을 지금 보면은, 자, 모터쇼가 이렇게 있는, 그쵸? 모터쇼에, 그쵸? 하나, 둘,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지금 존재하는데, 자, 여기가 출입구야. 그쵸? 이 출입구가 있고요. 그쵸? 이때, A 자동차는 B 자동차보다 출입구에 가까워야 된대. 자, A가 B보다 이렇게 앞쪽에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왼쪽에 있어야 되고, 자, B는 C보다 앞쪽에 있어야 된대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A, B, C, D, E, F 이 6개를 요 넘버링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다 집어넣으면 되는 그런 어떤 형태가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A, B, C가 순서가 고정이 돼 있거든요. 뒤로다가 이렇게 지금 고정이 돼 있거든. 맞아? 맞니? 그럼 이제 내가 케이스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번호가 있죠. 1, 2, 3 번호가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자, A가 1에 가는 경우야. A가 1번에 지금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자, A가 1에 딱 들어갔어. 이렇게 들어갔어요, 지금. 그러면은 B가 갈 수 있는 건 몇 개 있어? A가 1에 들어갔다면은 B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 4가지가 있거든요. 맞아? B는 4가지가 있는데 B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지금 4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쵸? 근데 B가 여기를 골랐을 때 C는 여기 들어갈 수 있고 B가 여기를 골랐을 때 C는 여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쵸? 이건 또 나눠야겠다. 그쵸? B가 3 또는 4에 들어갔을 때는 2 또는 4에 지금 들어갔을 때는 C는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얘는 3, 5, 6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얘가 갈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해서 얘는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맞니? 두 번째로, 자, A가 1이고요. B가 이번에는 3 또는 5에 들어갔으면은 C는 무조건 6밖에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2개가 튀어나오고. 오케이? 그럼 다시 케이스 나눌게요. 두 번째. 이제 A라는 친구가 2 또는 4에 들어가면은 B라고 하는 친구는 무조건 3 또는 5에 들어가셔야 되고 C라고 하는 친구는 무조건 6이니까 여기서 4가지가 나와요. 여기까지 되니? 그러니까 A, B, C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총 요거밖에 없고요. 덧셈으로 이루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6 더하기 2 더하기 4라는 친구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자, 근데 봐봐. 예를 들어서 A, B, C를 이렇게 안 쳤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어디 갔어? D, F가 나머지 세 군데에 배열이 돼야 되거든요. 맞아? 또 이제 D가 갈 수 있는 거 몇 개? D, F는 관련이 없잖아. 그러니까 D가 갈 수 있는 거 몇 개? 3개. E가 갈 수 있는 거는 2개, 나머지는 하나 이렇게 되겠죠. 얘는 D, E, F가 되고 얘는 A, B, C를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 그런 경우의 수 자체가 지금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몇이야 이게? 12에 곱하기 자 6이기 때문에 72개 자체가 튀어나옵니다. 알겠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하시면 되고 자 45번은 이쪽에다 할게요. 자 45번을 보면은 자 1800의 약수래. 약수의 개수와 자 배수에 관한 문제네. 그쵸? 1800의 양의 약수들을 우리가 고르려면은 얘를 뭐 해야 돼? 소인수분해를 하셔야 돼요. 맞아? 소인수분해를 해봅시다. 1800은 일단 18 곱하기 100으로 쪼갤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18은 2, 9, 3, 3 이렇게 되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인데 요게 이제 2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5죠. 그래서 2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까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요거는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니? 그쵸? 그냥 아니면 그냥 해도 돼. 1800 그냥 일일이 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걸 이제 구해놓고 놨더니 이 친구들 중에서 뭐 하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 중에서 15의 배수를 골라야 돼. 야 근데 이거 생각을 해보자. 15의 배수가 되려면은 15가 있어야 되거든? 맞아? 무조건 15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5와 3이 무조건 포함되는 약수를 찾으면 돼.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5 곱하기 3은 이미 집어넣고 나머지 2의 3승 곱하기 3 곱하기 5 중에서 지금 내가 골라주시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은 자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약수의 개수를 이제 뭐 구한다고 치면은 4, 2, 2. 4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약수의 개수가 될 거고 약수의 총합은 뭘 얘기하죠? 약수의 총합은 이것들을 이거 가지고 지금 약수의 총합 구하는 거 기억나지 이거? 그렇죠? 1 더하기 2 더하기 2 제곱 더하기 2의 3승과 1 더하기 3과 1 더하기 5 요걸 이렇게 그냥 우리가 곱해주시면 되는 거였잖아. 그쵸? 약수의 총합인데 자 근데 여기에도 반드시 누가 있어? 15의 배수해야 되니까 15가 곱해지면 되거든. 맞아? 그래서 여기 바깥에다 그냥 곱하기 15를 하시면 돼요. 알겠니? 요게 이제 그냥 약수의 총합 자체가 지금 나오시게 됩니다. 알겠니? 오케이?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요거 뺀 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약수의 총합이 이건데 여기다가 다 15를 곱해서 약수의 총합을 그 15의 배수인 약수의 총합을 만들 거니까 그냥 여기다가 15를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각 하나당 15개씩 다 곱해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어지는 게 45번이고요. 자, 48번을 한번 또 우리가 봅시다. 자, 48번은 길찾기에 관한 문제죠. 자, 길찾기 푸는 법을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자, 제대로 풀었나 볼까요? 이거 풀이 좀 봅시다. 셋, 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네요. 자, 나는 A에서 근데 A에서 출발해서 다시 A로 와야 되는데 무조건 B, C, D를 지나야 돼. 이 내용이죠. 자, 풀어봤니 이거? 풀어봤어. 잘했고. 풀어봤어? 풀어봤어. 잘했네요. 듣고 가. 자, BCD를 지금 지난다라고 지금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듣고 가, 듣고.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자, A를 지나서 A를 가는 거니까 이거 길찾기 문제는 어떻게 풀라 그랬어? 무조건 길을 써야 됩니다. 자, 봅시다. A에서 자, B를 거쳐서 C를 거쳐서 D를 거쳐서 그쵸? A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 번씩만 지나서 다시 오는 그런 경우겠죠. 그럼 그 다음 건 어떻게 되겠어? 자,
내가 이 첫 번째 케이스를 이렇게 잡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기준을 이렇게 잡을까? A와 B로 잡을게요, 이렇게. 그럼 두 번째는 A에서, 그 다음에, B를 거쳐서, 이 C를 안 가고 바로 어떻게 갈 수 있어? A, B, 그쵸? 바로 D를 갈 수 있죠. 근데 B, C를 무조건 지나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한 번에 갈 수는 없죠. C를 무조건 지나야 되니까. 그쵸? 그 다음에는 없죠 이제. A, B, D, A, B, C, D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그쵸? 세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 A에서 C를 거쳐서 이제 다시 B를 거쳐서 D를 거쳐서 A 가는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는 똑같겠죠. A에서 C를 거쳐서 누구를 갈 수 있어? D를 갔다가 B를 갔다가 A를 가는 경우가 있고요. 자, 다섯 번째는 누가 있겠어요? A에서 이제는 바로 D를 갑시다. 이런 식으로. 알겠니? 이렇게 케이스를 다 나눠주셔야 돼요. 그럼 A, D 다음에 어떻게 가? B, C, A든지 여섯 번째는 A, D, C, B, A든지 이렇게 가는 경우밖에 없죠. 여기까지 되니? 이제 뭐 하나만 지금 계산을 해보시면은 자, A에서 B까지 가는 게 3, B에서 C까지 가는 게 2, C에서 D까지 가는 게 하나, D에서 A까지 가는 게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6개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쭈루루루루 뭐 해주시면 돼요?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요거는 얘가 메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쓰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또 빨리 물 먹고 와. 정리하고. 그래서 요게 이제 48번 이제 길찾기 문제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고 지금 나오는 문제가 4번, 네 번째 내용이죠.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어떤 숫자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떤 화폐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자, 그 문제를 한번 내가 살짝 볼게요. 지금 보면은 100원짜리 동전이 있고 10원짜리가 있어. 100원짜리가 2개 있고 8번을 내가 바로 보는 거야 지금. 자, 50원짜리가 지금 2개가 있고요. 10원짜리가 4개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푸는 문제는 지불 방법의 수는 몇 개니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지불 방법은 뭐야? 내가 돈을 내는 방법이거든. 자, 잘 봐봐. 그럼 내가 100원을 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니? 생각을 해봐. 몇 개가 있을까? 100원짜리가 2개 들고 있을 때 100원짜리 내는 방법 몇 개가 있니?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어요. 안 내는 것까지 있어. 그래서 안 내는 경우, 하나 내는 경우, 2개 내는 경우 3가지가 있지. 맞아? 그럼 50원짜리 몇 개가 있겠어? 3개가 있을 거고 10원짜리 몇 개가 있겠어? 5개짜리가 있어. 여기서 봐봐. 50원짜리 2개 내는 방법과 100원짜리 하나 내는 방법이 같니 다르니? 다르죠 당연히. 야 50원짜리 2개 내는 방법이랑 100원짜리 하나 내는 거랑 당연히 다른 방법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냥 100원짜리 낼 수 있는 방법이 3개. 근데 이것들을 다 생각해야 되지 우리가. 돈을 내는 거니까. 그래서 3, 5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보통 뭐라 써있어? 괄호 열고 못 빼래. 0원을 지불하는, 돈을 안 내는 경우는 빼래지. 그 뭐 하는 거야? 안 내고 안 내고 안 내는 경우인 한 가지를 빼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몇 가지 되니? 그래서 얘가 몇 개가 돼요? 44개가 돼. 몇 가지 돼? 자, 근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지불 금액이 따라서 달라져요. 자, 생각을 해봐. 지불 금액은 50원짜리를 2개 내는 거랑 100원짜리를 하나 내는 거랑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야? 같은 경우지. 왜냐면 똑같이 100원을 내잖아. 여기까지 되니? 그러기 때문에 이 지불 금액의 문제를 풀 때는 거기 나와 있는 게 있죠. 그 5번에 밑에 보시면은 봐봐. 금액이 X원짜리 화폐 N개의 금액과 Y원짜리 화폐 1개의 금액이 같을 때는 Y원짜리 화폐 1개를 X원짜리 화폐 N개로 바꾸고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내가 5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이거 내는 거랑 똑같지. 그러면은 이 50원 작은 금액으로 큰 금액을 만들 수 있을 때 오케이? 지금 여기서 적어드리면은 작은 금액으로 큰 금액을 만들 수 있을 때 적으세요. 만들 수 있을 때
큰 금액을 큰 화폐라고 할게요. 여기서 큰 화폐를 작은 화폐로 바꿔주시면 돼요. 로 바꾼다 라고 우리가 좀 적어줍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내가 그럼 100원짜리가 있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100원 내는 게랑 50원 두 개 내는 게 겹치지. 그렇기 때문에 100원짜리를 다 50원으로 바꾸면은 100원짜리를 다 50원짜리로 바꾸면은 50원 내는 거, 100원 내는 거, 150원 내는 거 이렇게 한 번씩만 셀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자, 지금 내가 50원짜리가 지금 두 개를 100원으로 지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100원짜리를 100원을 50원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50원짜리가 몇 개 됐어 이제? 몇 개 되니? 6개 되지. 그쵸? 맞아? 100원짜리를 2개니까 50원짜리 4개 될 테니까 10원짜리 4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또 확인하는 거야. 10원짜리로 50원 만들 수 있어 없어? 못 만들거든? 그러면은 얘랑 이거 셀 때랑 이거 셀 때랑 겹쳐 안 겹쳐? 절대 안 겹치겠죠. 왜냐면 10원 하나, 두 개, 세 개, 4개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몇 개가 되겠어? 7 곱하기 5가 되고 마찬가지로 0원 내는 거 빼야 되니까 하나 뺀 34개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니? 자, 이거 외워 풀어야 돼. 이해해서. 그냥 외워야 돼. 알겠어? 왜 외워? 이거 안 외우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시험장에서 이 내용을 생각하는 거는 힘들고요. 그쵸?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다 써야 되거든? 그럼 35개 쓸 거야? 34개 쓸 거야? 시험장에서? 막 세고 있을 거야? 아니지?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방법의 수는, 지불 방법은 어떻게? 그냥 개수에다가 하나씩 더해가지고 곱할 거야. 왜? 안 내는 게 있으니까. 근데 꼭 한 걸 읽으셔야 돼. 괄호치고 0원 지불하는 경우 빼라고 하면 하나 빼줘야 돼, 결론에서. 알겠죠? 자, 금액은 작은 금액으로 큰 금액을 만들 수 있을 때, 그쵸? 중복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한 번으로 바꾸기 위해서 큰 금액을 작은 화폐로 바꿔버릴 거야. 큰 화폐. 알겠니?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9번 한번 풀어볼까요? 10번 위에 보면은 색칠하기가 나오거든? 얘는 또, 자, 너무 중요해요. 자,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은, 9개 학교 중에서 거의 9개가 다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무조건 100% 시험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두 가지 형태가 좀 있어요. 함정이 있을 수 있고, 함정이라기보다는 조금 복잡한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쉬운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첫 번째 가장 기본부터 보면은, 10번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 색칠하는 법은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것이 1번, 처음으로 칠하고요. 그 다음에 인접한 영역을 칠할 거야.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칠하던 중에 케이스 분류가 필요할 때는 케이스를 나눠서 칠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10번 한번 살짝 보면서 과연 어떤 내용이었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고배 법칙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렇게 있죠? 자, 동희야. 여기 내가 5가지 색깔로 지금 내가 칠할 건데, 5개의 색으로 내가 지금 칠할 건데, 이웃하는 거는 무조건 다른 색 칠해야 된대. 뭐부터 칠해야 되니? A, B, C, D, E 중에. A죠? 왜 A니, 도연아? 제일 많이 겹쳐. 그쵸? 제일 많이 다 있죠? 그쵸? 얘는 4개 다 있는데, B는 2개, C는 3개잖아. 그러니까 A부터 칠해야 돼.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개? 5개. 그쵸? 그 다음에 그냥 아무거나 칠하면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제일 사이드부터 붙어 있는 것 중에서.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개? 4개.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개? 3개지. 얘랑 다른 색 칠해야 되잖아. 3개야. 얘는? 3개. 왜? 이제 이거랑 똑같은 색 칠해도 되는 거지. 3개. 얘는 몇 개야? 3개죠. 얘랑만 다르면 되잖아. 그쵸? 3개가 들어가요. 답은 몇이야?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니? 어려워? 아니죠. 자, 11번 풀어볼까요? 자, 근데 우리가 문제 풀 때 똑같아요. 자, 누구부터 칠해야 돼? 누구부터 칠해야 되니? A부터 칠해야 돼요. 칠할 수 있는 게 5, 그쵸? 그 다음에 아무데나 칠해볼까요? 4,
E는 몇 개 칠할 수 있어? 3. B는 몇 개 칠할 수 있어? 3. C는 몇 개 칠할 수 있어? 2야? 3이야? 2야? 얘네 두 개가 똑같은 색이면 3개 칠할 수 있는데? 그럼 3이야? 얘네 두 개가 다르면 2개 칠할 수 있는데? 모르지? 맞아? 이게 못 칠한단 말이야. 이거 몰라, 이거. 몇 개인지 몰라, 이렇게 칠하면. 그쵸? 요런 경우가 나올 때, 우리는 케이스를 나눠주셔야 돼요. 지금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D랑 B가 같을지 다른지에 따라 달라졌지? 그래서 요거 케이스를 쪼개야 돼. 첫 번째, D랑 B가 다른 색일 때와, 두 번째, D랑 B가 같은 색일 때를 우리가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다시 그럼 지우고 봅시다. 요 5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 색깔로 지금 보면은, 자, 다른 색일 때 봅시다. 5, 4. 그래, 얘는 무조건 달라야 되지. 그러니까 얘부터 칠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온 다음에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알겠어? 3.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몇 개? 몇 개니, 도연아? 2개죠. 얘가 다 다르잖아, 지금. 얘는 몇 개 칠할 수 있어, 이제? 이쪽이 무조건 다르니까 얘도 2개지. 여기까지 되니? 그럼 몇 개가 돼? 5, 4, 3, 2가 되죠. 여기까지 되니? 맞아? 자, 두 번째 이제. 다 같은 색일 때는 봅시다. 5, 오케이? 같은 색일 때 보는 거야, 지금.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몇 개야? 4. 근데 여기는 고정이지. 하나로 무조건 통일될 거 아니야. 얘랑 똑같은 색일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랑 무조건 똑같은 색이니까 경우의 수가 없다. 그냥 1이라고 그냥. 그쵸?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와?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몇 개? 3. 그 다음에 여기도 3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지.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얘는 5, 4, 3, 3, 5로 끝나요. 뭐 엄밀히만 5, 4, 1, 3, 3 얘기했지만.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도 똑같이 간다면 뭐 5, 4, 1, 3, 3 이렇게 가도 괜찮겠죠. 그래서 요거는 계산하시면은 몇이 돼? 이게 20에다가 12. 그래서 240. 여기 몇이야? 20에 180. 이렇게 더하시면은 420이 답이 됩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조금 불편한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문제들은, 자, 문제를 좀 풀면서 색칠하기는 얘를 조심해야 돼. 그리고 보통, 조금 복잡하게 막 나와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한가운데를 기준으로 약간 대칭형의 그림이 나왔을 때 있죠? 이럴 때는 보통 우리 어떻게 돼?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보통 많은 함정으로 나와요. 여기 사실 540과 420 두 개를 다 객관식 보기에 있었다면은 540으로 찍는 친구도 많겠죠. 그렇죠? 그냥 54333 해가지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연습을 조금 많이 할 겁니다. 이거는. 색칠하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은, 자, 이거 잘 보시면은, 봐봐. 이거는 적어줄까요? 수형도를 쓰는 문제예요. 자, 수형도라 함은 나뭇가지 모양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거고, 내가 규칙을 찾기 힘들고 그냥 전부 다 계산해야 될 때. 오케이? 이 수형도라고 하는 친구는 전부 다 계산해야 할 때. 할 때,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냥 갑자기 1, 2, 3, 4, 5, 6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이 나뭇가지 모양으로 약간 길찾기 하듯이 있죠? 그때처럼 나뭇가지 모양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4명의 학생이 자신의 수학 교과서를 한 권씩 꺼내 섞어놓고 다시 한 권씩 임의로 선택할 건데 자기 자신 교과서는 안 가져가야 된대. 이건 무슨 말이냐면 봐봐. A, B, C, D라고 하는 4명의 학생이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라고 하는 책을 꺼내놓은 거야. 근데 A는 A한테 못 가고 B는 B한테 못 가고 C는 C한테 못 가고 D는 D한테 못 갈 때. 그쵸? 이렇게는 절대로 갈 수 없을 때. 그럼 내가 세야 되거든요, 이거? 그럼 어떻게 셀 수밖에 없냐면은 일일이 다 셀 수밖에 없어. 어떻게 세는 거 봅시다. 그럼 A라는 애가 가져갈 수 있는 책은 몇 개 있어? B, C, D를 가져갈 수 있거든? 그러면은 케이스 나누는 거야. 첫 번째 케이스. B를 가져갈 때. 이렇게 쪼개는 거야. 얘가 B를 가져갔으니까 B는 누구 가져갈 수 있어? A를 가져갈 수도 있고, 이렇게. 그쵸? C를 가져갈 수도 있고, D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무도 안 왔어요. 네. 그렇죠? 그랬을 때, 자, A, B를 가져갔으니까 남는 게 누구 남았어? C랑 D 남았는데 자기 자신 못 가져가니까 얘는 D, C가 가야겠죠. 그쵸? B, C를 가져갔을 때는 A랑 D가 남는데, 이거 A랑 D가 남았는데 얘가 지금 뭐야? D가 가져가면 안 되니까 여기에 D, 여기 A. 맞아? B랑 D를 가져갔으니까 남아있는 건 누구야? A랑 C가 남았는데 얘가 C가 있으니까 안 되니까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C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 선들을 이어서 찾을 때 이거를 모양이 나뭇가지 같다라고 해서 나뭇가지 한자어예요. 나뭇가지 수의 모양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수형도라고 우리가 불러요. 알겠죠? 나뭇가지 모양의 모양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구하실 거고.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수형도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뭐겠어? 당연히 A가 C를 가져가는 경우고 세 번째 케이스는 B를 가져가는 경우거든. 근데 요거는 수형도는 규칙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얘가 3개잖아. 첫 번째 케이스가 3개면은 두 번째 케이스도 직접 해봐도 돼. 3개야. 세 번째 케이스도 몇 개야? 3개야. 그래서 중간에 갑자기 뭐 추가적인 조건이 없는 이상 무조건 얘는 9개 이렇게 규칙성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자, 수형도는 그래서 모르면 전부 다 세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 유형이 있어요. 지금 요 문제처럼 뭐야? 자기 자신을 제외하는 형태일 때 있죠? 그렇죠? 가방을 수학책을 꺼냈는데 수학책을 자기 자신 거 안 가져갈 거야. 이런 거. 내가 뭐 음식을 가져왔는데 내가 가져온 음식은 내가 안 먹을 거야. 이런 형태가 있을 때 우리는 무조건 수형도를 사용을 할 거고 또는 전부 계산해야 될 때가 있어. 밑에 지금 내가 적어놓긴 했는데 자의의 뭐 죄의 70번?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짝 보면은 방법의 가지수를 세야 돼. 또 유명한 게 이제 이거거든요. 이 정육면체 라인에서 여기 A에서 시작해서 D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찾을 때 이렇게 전부 다 되잖아. 길로 다 세야 되잖아. 이럴 때 우리는 수형도를 지금 우리가 사용할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유형이 있고요. 그렇죠? 그것들을 좀 풀면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넘어가서 우리 순열까지 조금 할 겁니다. 자, 자이스토리 필까요? 이거는 순열은 내용이 워낙 많아, 유형이 워낙 많아서 이거는 다 나랑 해야 돼. 그래서 몇 페이지야? 자이스토리 222페이지를 한번 우리가 봅시다. 프린트를 좀 보고 또 자이스토리 앞에 있는 그 내용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알겠죠? 어디 갔지?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자, 옆에다 적어주세요. 자, 그냥 한글 순과 열을 따라서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자, 순서를 생각해서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서를 생각해서 나열하는 거를 우리는 순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골라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를 순열이라고 부르거든요. 오케이? 자, 근데 순열이라는 용어 자체를 그리고 기호를 처음 썼지 우리는 다 이미 배웠어요. 중학교 때 배우고 왔거든? 이거 순열은 배우고 온 거야. 그래서 순열에 관한 문제를 풀 때는 이 순열에 대한 기호를 쓰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할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순서를 생각해서 나열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를 있는데 얘네들을 세 줄로 나열하고 싶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우리 배웠거든요. 어떻게? 제일 앞에 올 수 있는 게 누구? 몇 가지 경우가 있어? 3가지지. 두 번째는 2명이잖아. 남은 거 2명이니까 둘. 나머지는 하나 해서 곱하기 이렇게 했잖아. 이게 순열이야. 알겠죠? 그냥. 그래서 무조건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순열 자체 풀이법은 전혀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순열은 그냥 순서를 생각해서 나열하는 거야 라고 할 거야. 근데 순열 중에서 조금 독특한 친구가 있어요. 계승이라고 하고요. 또 같은 말로는 팩토리얼이라고 부르는데,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부르는데 줄여서 팩으로만 얘기하기도 하고요. 계승은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은 자, 내가 1부터 n까지를 다 곱한 거를 우리가 n의 계승이라고 불러. 예를 들어서 5의 계승은 뭐라고 불러?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라고 한다고. 무조건. 오케이? 그럼 6의 계승은 뭐야?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까지 곱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걸 계승을 하는데 맨날 이렇게 쓰기가 너무 불편하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얘를 뭐라고 했죠? 5의 계승이니까 5를 쓰고 느낌표를 썼죠. 기억나니? 기억나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오팩이라고 읽었죠. 맞죠? 오팩 이렇게 읽었어. 이 느낌표는 이제부터 수학에서는 이제 느낌표가 아니라 팩토리얼의 용어예요. 오팩 하면은 뭐야? 1부터 5까지 다 곱하는 뜻이에요. 알겠죠? 6팩 하면 1부터 6까지 다 곱하는 형태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어지는 게 팩토리얼 자체가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팩토리얼 이용해서 우리가 순서를 생각해서 나열하는 순열을 생각할 거고, 이 순열의 기호는 그 앞글자, 퍼뮤테이션의 앞글자를 따서 P를 쓰는데,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골라서 순열을 할 거야, 순서를 생각해서 나열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읽었죠, 이거를? NPR. 이렇게 지금 우리가 썼었죠. 기억나나요? 그래서 NPR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읽었고, 얘는 어떻게 쓰는 거야? N부터 시작해서 R개를 쓰라는 거야. 그쵸? N부터 시작해서 R개를 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우리가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A, B, C, D, E 이렇게 쓸 거야. 5명이 사람이 존재하는데 내가 이 중에서 3명을 골라서 이렇게 일렬로 배열할래. 그럼 제일 앞에 올 수 있는 건 몇 명? 다원아 몇 명?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얘는 뭐야? 5명을 3줄로 3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를 거야? OP3이라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내가 문자로 쓰면 복잡해. n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어디까지 곱하는 거야? n-r 플러스 1까지. 이렇게까지 우리가 곱하는 게 이제 우리가 NPR이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게 돼요. 알겠죠? 요게 풀이법이야. 기억해. 뭐라고? 요게 풀이법이에요. 이거 적어줄래요? 풀이법이라고 적어줄까요? 옆에다가 풀이법이야. 그러니까 요거 하란 얘기야. 자, 얘기해볼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 자, 갑자기 나한테 10P4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10부터 4개 곱하라고. 그럼 요거는 그냥 10, 9, 8, 7이에요. 알겠어? 이게 풀이법이야.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자, 문제를 쓰다 보니까 불편해. 그쵸? 점점점점 있는 거 수학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깔끔하고 싶은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봐봐. 얘는 n-r보다 하나 더 있는 거니까. 그쵸? 잘 봐봐. 이렇게 있는데, 그쵸? 여기에다가 n-r, n-r-1 해가지고 쭉 해서 2 곱하기 1까지 이렇게 싹 다 곱해버렸어. 그럼 얘는 정확하게 뭐랑 똑같죠? n팩이랑 똑같네. 여기까지 되니? n팩이랑 똑같지. 그럼 뭐가 돼 지금? 내가 내 맘대로 누구를 곱해줬어? 내 맘대로 얘를 곱했잖아. 그쵸? 그럼 얘는 자 봐봐. 이거는 뭐랑 똑같죠? 근데 얘는 n-r팩이지. 맞아? 내 맘대로 곱하면 안 되니까 얘를 다시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팩토리얼 이렇게. 그럼 얘는 봐봐. 어떻게 되겠어? 분자는 n팩이 되고 분모는 n-r의 팩토리얼 쓴 거랑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 정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증명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순열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고요. 알겠니? 그리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지금 우리가 n개 중에서 r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R이 N보다 클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5명 중에서 6명 뽑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사람이 5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N이 무조건 R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니? 오케이? 그래서 요것들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게 요게 순열이고요. 자, 우리 외울 거 몇 개만 볼까요? 자, 거기 나와 있는 거, 그 순열의 수에서 외울 게 있습니다. 순열의 수에서, 그 밑에, 그, 우리가 뭐, 빈칸에다가 적어줄 거예요. 암기할 거 하고 적어주시면 되는데, 거기 나와 있는 거 3개랑, 자, NPN이라고 하는 거는 N팩이고요. NP0이라고 하는 거는 N개 중에서 0개를 뽑는 말이 이상하잖아. 그래서 요거는 그냥 1로 외울 거야. 알겠어? 그리고 또, 0팩, 얘도 1로 외울 거고, 그렇죠? 요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자, 우리 많이 외웠죠? 5팩을 외울 겁니다. 5팩 몇이었죠? 기억나니? 120이었죠? 외워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 어떤 숫자입니다. 이거 외워야 돼. 5팩 외워야 돼.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5팩에서 5로 나눈 4팩은 24. 그쵸? 6을 곱한 6팩은 720. 요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좀 잘 될 수 있게, 계산 자체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자,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팩토리얼, 순서를 생각해서 나열하는 친구고요. 자, 문제를 풀 때, 봐봐. 요렇게 기호가 나왔을 때만 이런 것들을 쓸 거야, 얘들아. 기호 안 나오면 다 뭐 하라고?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 그냥 쓰는 게 제일 편리하고 직관적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써야지 약간 그 뒤쪽에 배울 조합과 연관을 지을 때 조금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순열에서는 우리가 팩토리얼을 조금 기억을 좀 하시고, 알겠죠? 이 정의를 잘 기억해야 돼. 정의는 뭐야? 순서를 생각해서 나열한다니까. 그 5팩은 뭘 의미하겠어? 5명을, 그쵸? 5명 중에서 5명이 있는데 5명을 일렬로 그냥 다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120가지라고. 여기까지 되니?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이웃하는 순열과 이웃하지 않는 순열, 그리고 여러 가지 순열, 요거는 문제 풀면서 얘기할 건데, 자, 밑에 그 배수 판별법이라고 있죠. 222조. 오른쪽 파란 색깔 박스 있죠? 오른쪽 아래 파란 색깔 박스에 별표 칠까요? 오른쪽 아래 파란 색깔 박스에 별표 쳐주시고, 배수 판별법. 자, 많이 만났죠? 자, 외우셔야 됩니다. 2의 배수 몇이라고요? 0, 2, 4, 6, 8. 3의 배수,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 4의 배수. 끝에 두 자릿수가 4의 배수면 되고, 5의 배수, 1의 자리가 0 또는 5. 6은 2의 배수도 만족하면서, 그러니까 1의 자리 숫자가 0, 2, 4, 6, 8이면서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여야 되고요. 7의 배수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8의 배수는 끝 세 자리가 8의 배수, 9의 배수는 각 자리 숫자 합이 9의 배수. 약간의 규칙성들이 있으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문제를 좀 풀면서 나머지 조건들은 좀 얘기를 할게요. 자, 넘어가셔서 50번 한번 볼까요? 자, 50번을 지금 우리가 보면은, 자,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 순열의 수가 있어요. 자, 한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학생이 2이고요. 남학생이 4명인데 순서를 정해서 차례대로 버스를 탈 건데 여학생이 연달아 타야 된대. 그 말은 뭐야? 둘이 친구란 얘기죠. 맞아? 그럼 둘이 친구기 때문에 뭐 할 거야? 연달아, 그러니까 둘이 이웃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럼 이웃해야 될 때는 어떻게 했었지, 우리가? 묶어버렸어요. 맞아? 너네 너무 친해 하면서 묶는 거지. 맞아? 그럼 이제 버스를 탈 때 둘이 이렇게 같이 타지 않고 한 줄로 탈 거 아니야, 니네 사람들이. 그쵸?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 돼, 알겠죠? 이렇게 세 명이서 동시에 타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알겠지? 그래서 그 여학생 2, 남학생 4명이 지금 한 줄로 이렇게 탈 건데, 여학생 2은 무조건 이웃해야 되죠? 그럼 이웃해야 할 때는 둘을 어떻게 할 거야? 묶어줄 거야. 묶으면은 한 명으로 생각할 거야. 그럼 얘는 한 명이고 남학생 4명이니까 총 몇 명 있어? 5명인데 5명이 다 버스 타야 되잖아. 그럼 결과는 몇이야? 5팩이죠. 5P 오니까 5팩이지. 맞아? 5팩에다가 근데 문제가 있지. 여학생 2 자기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잖아. 자리 바꾸는 경우는 2팩이니까 이게 되겠지. 2팩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몇이야? 그냥 240이 됩니다.
알겠어? 자, 이런 논리 과정을 스스로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알겠죠? 자, 51번 한번 해볼까? 이제는 봐봐. A, B 또는 B, C가 이웃하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첫 케이스를 안 하면 되죠. 첫 번째. A 이웃하면 어떻게 돼? 묶어요. 그럼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배열에 A, B 자리 바꾸는 2팩. 2팩은 2개죠. 맞아? 그럼 얘는 이제 240이 되고. 자, 두 번째는 B, C가 이웃할 수 있어요. 그럼 똑같잖아. 맞아? 근데 문제가 있죠. 내가 중복하는 걸 여기 들어가지? 그쵸? 내가 이 숫자를 셀 때, 세 번째, A, B, C가 이웃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동시에. 맞아? 근데 무조건 어떻게 이웃해야 돼? 얘를 한가운데 두고 이렇게 얘는 2개가 바뀌는 친구죠, 지금. 그쵸? 그래야지 A, B, C가 동시에 이웃할 수 있죠. A, B가 이웃하면서 B, C가 이웃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 해도 되니? 그럼 이제 얘네 3개를 한 명으로 묶은 다음에 배열하면 하나, 둘, 셋, 4개. 4팩인데. 그쵸? 그 요거 3개 배열하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 A, C와 CA 둘이 자리 바꾸는 거, 이거 2개 자리 바꾸는 거밖에 없죠? 맞아? 그래서 그냥 2개가 됩니다. 그럼 결론이 뭐야? 240 더하기 240을 하고 중복되는 24 곱하기 2니까 48이에요. 그거를 빼주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니?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주어지는 게 51번 자체가 나오게 돼요. 알겠니? 오케이? 요거 생각을 잘 해주시고 자, 우리 넘어가서 한번 또 볼게요. 그래서 이 세는 것들에 이웃하는 친구가 되는 거고 자, 잠깐 그 전에 나머지 해보시고 자 6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60번 이거 지울게. 자 문제 풀이에 대한 연습이 좀 되셔야 돼요. 자, 이거. 자 남자가 둘이 있고요. 여자가 3명이 있는데 양 끝에 남자가 쓰고 싶대. 그쵸? 자 총 몇 명 세울 거야? 5명 세울 거거든. 자, 어떻게 할까 헷갈리면은 줄을 세워봅시다.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양 사이드에 남자가 서야 되죠? 우리 고민하는 건 이거야. 남자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여자를 배열하면 되지 않을까? 맞아? 맞아? 그러니까 특정한 조건이 있어. 미안. 양 끝에 여자구나. 그쵸? 그럼 양 끝에 여자를 세우고 나머지 가운데를 배열하면 되잖아. 맞아? 그래서 특정한 조건이 주어지면은 그 조건 먼저 채우는 거야. 한번 봅시다. 자, 여자 둘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개가 있어? 3P2거든?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있니? 들어갈 수 있는 여자 몇 명? 제일 앞에 올 수 있는 여자 몇 명 있어? 3명. 얘는 제일 뒤에 올 수 있는 여자 몇 명? 2명 남았네? 그쵸? 그리고 나머지 여자 1명과 남은 남자 둘을 3자리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개? 3팩. 오케이? 이렇게 된다고. 여기까지 해도 되니? 그래서 1번 채우고 마지막 채우고 조건 채운 다음에 나머지 배열. 오케이? 자, 몇 번이야? 그래서 정답은 36이 되겠죠? 그렇죠? 61번 해볼까? 봐봐. 나왔어? 자, 몇 개 있대? A, B, C, D 이 5개 문자 중에서 몇 개 뽑는데? 글 읽어야지. 3개 뽑는데. 맞아? 근데 제일 앞에 누가 와야 된대? A 온다고. A 온다며. A 온대. 그럼 남은 거 몇 개? 어떻게 2개니? 문자가 5개가 있네. 남은 거 몇 개? 남은 문자 몇 개? 4개. 그 다음 남은 거 몇 개? 3개. 12개죠. 그렇죠? 알겠니? 자, 이해를 하시고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 이렇게 그냥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구나. 그쵸? 주어진 조건을 채우시고. 그쵸? 얘 조건의 경우의 수가 있어? 없어. 그냥 무조건 A를 두래. A 또는 B가 아니잖아. 다원아, 알겠니? 오케이? 이런 식의 지금 형태가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을 얘기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67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 뭐 써볼게요. 67번. 요거 우리가 보면은, 자, 잘 봐봐.
적어도 조건이 있어요. 남자가 셋이 있고요. 여자가 셋이 있는데 회장과 부회장을 지금 내가 뽑을 때 자, 적어도 한 명이 남자일 때를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우리 고민을 해봅시다. 남자가 3명이 있고 여자가 3명이 있어.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 거는 두 개가 달라. 그렇죠? 회장 하나 회장 자리 하나, 부회장 자리 하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맞아? 근데 적어도 한 명 남자여야 되니까 남자가 한 명 있거나 남자가 2명 있어야 되지. 이거 케이스 나누기 불편하니까 그냥 뭐 할 거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학생만 지금 뽑는 경우의 수를 뺄 거야. 그럼 볼게요.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전체 애들 중에서 회장, 부회장 뽑는 경우. 자, 제가 회장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회장부터 뽑을게요. 몇 개? 몇 개? 6개. 6명이니까 6개지. 그 다음은 부회장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5개. 그러니까 얘는 6 곱하기 5야, 그냥. 맞아? 근데 나는 누구 뽑고 싶다고? 여학생만 뽑는 경우의 수. 그럼 여학생 중에서 회장 뽑는 경우의 수 몇 개? 몇 개? 3개. 그 다음 부회장 뽑는 경우의 수는 2개. 빼면 답이라고. 알겠어? 이게 차근차근 그냥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풀면 된다고. 그쵸? 근데 회장과 부회장을 다 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고백 법칙으로 이어진다고. 회장 또는 부회장 뽑는 게 아니니까. 알겠어? 알겠니? 자, 밑에 풀어볼까요? 수학에서는 정해놨어요. 수학에서는 뭐 영어의 모음은 무조건 우리가 A, E, I, O, U로 합시다. 라고 정해놨어, 이거는. 알겠죠? 문법상 뭐 어떻게 되고, 이 상관없이 수학에서 모음이라고 하면은, 영어의 모음이라고 하면은 A, E, I, O, U예요. 이건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 이 중에서 모음은 누구야? 2개가 있네요. 그쵸? 근데 내가 뭐 하고 싶대? 5개의 문자를 배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한대?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와야 된대. 그 말은 뭐죠? 전체에서 빼기 양쪽 모음 오는 경우를 빼면 되지 않을까? 그쵸? 전체 경우에서 몇 개? 다원아 몇 개니? 5패. 그렇죠, 5패. 에서 뺄 거야. 양쪽 모음 올리면 어떻게 돼? 5A를 양쪽에 배열하는 경우에서 몇 개니 주어나? 2개죠? 그리고 나머지 몇 개? 배열하는 3팩이야. 3개 배열은 3팩이야. 3개 아니고, 알겠죠? 이거 생각하시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푸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적어도 있는 순열이고요. 자, 넘어가서 자, 순열이 이용한 정수의 개수까지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숙제가 여기까지가 될 거예요. 76까지가. 알겠죠? 자, 봐봐. 쉬워, 어려워? 쉬워. 아마 근데 별이 2개 있는 것들 있죠. 그쵸? 별 2개 있는 것들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거야.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야 되나, 이렇게 나누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없는 거나 하나는 진짜 기본적인 형태들이니까 꼭 잘 기억해 보세요. 70번 한번 봅시다. 6개의 숫자가 있대요. 0, 1, 2, 3, 4, 5가 있어요. 이렇게 6개 숫자 중에서 몇 개 만드는데? 하나, 둘, 셋, 넷, 5자리 정수를 만들 때 4의 매수 찾으라는 거죠. 자, 4의 배수의 조건은 뭐였죠? 기억나나요, 우리가? 4의 배수의 조건 기억나니? 동희야! 4의 배수 조건 뭐야? 그쵸? 뒤 2자리가, 얘는 뒤에 2자리가 4의 배수면 돼요. 그럼 뭐 하는 거야, 이거는? 자, 4의 배수와 8의 배수는 다 세야 돼. 자, 찾아봅시다, 이제. 제일 처음에 올 수 있는 4의 배수는 뭐죠? 뭐니? 제일 처음 올 수 있는 4는 몇이야? 도연아? 4야. 공사죠, 공사. 이거부터 시작이죠. 세봅시다. 8, 안 돼. 8이 없잖아, 그치? 그 다음은 12, 맞니? 그 다음은 16인데 돼? 안 돼? 안 되고. 그 다음은 20, 그쵸? 24. 다 세란 얘기야. 28 안 돼. 32, 36 안 돼. 40, 44 안 되죠. 한 번씩만 쓸 거니까. 그쵸? 한 번씩만 쓸 거죠? 맞아? 44 안 돼. 52.
자, 56 안 되고 60. 이제부터 절대 안 되죠. 그죠? 6, 7, 8, 9가 없으니까 안 되네. 여기까지밖에 없지? 그럼 이제 생각해볼게. 이제 채웁시다. 5자리 자연수가 필요해. 제곱해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몇 개 쓸 수 있어? 3개, 2개, 1개. 니까 여기서 3개가 나와요. 아, 미안. 6개가 나오죠. 맞아? 맞아? 자, 근데 잘 봐봐. 1, 2를 골랐을 때는 제곱해 올 수 있는 게 몇 개? 몇 개니, 태유라? 2개죠. 0이 못 와. 0이 못 와. 그래서 그 다음 것도 2개, 그 다음 거 하나라서 4개가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 느낌 오니, 얘들아? 이 초록 색깔 라인에 0이 쓰였다면은 앞쪽에서는 3이가 되는 거고, 3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0이 없다면 2 곱하기 2가 돼야겠지? 맞아? 이해되니? 이것들을 이용해서 얘는 6개, 얘는 6개, 얘는 넷이니까 하나, 둘, 셋 해서 18에다가 하나, 둘, 셋, 넷 16을 더한 34인가요? 이렇게 3이면 4, 3. 아, 그러네. 잘 수했네. 자, 몇 개야 지금? 0사를 썼으니까 하나, 둘, 셋, 4개 남았으니까 에이, 진짜 4, 3, 2가 되는 거고, 그쵸? 또 얘는 3, 3, 2가 되네. 미안. 너무 작더라.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몇이야? 24. 그쵸? 이거는 18이니까. 다시 24, 24, 여기 18, 18, 18을 다 더해주시면 답이겠네요. 여기까지 해도 되니? 그래서 다 더하시면 이렇게 144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일 앞에 0이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알겠죠? 그럼 사라지니까 자릿수가. 자, 71번 한번 해볼까? 1의 자리와 10의 자리가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3의 배수 누구밖에 없어? 이 전체가 3의 배수라는 게 아니야. 한글 잘 읽어야지. 그러니까 여기 3하고 6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3, 6을 배열하는 경우에서 몇 개? 2개. 그러니까 3, 6과 6, 2개에다가 나머지 4개의 숫자를 4개 다 배열하는 거니까 그냥 4팩 들어오시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8이죠. 그렇죠? 아주 이지합니다. 알겠죠? 맞아? 이렇게 지금 우리가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 순열을 이 정도까지. 뒤쪽에 있는 사전식 배열은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고요. 순열하고 그 다음에 조합까지 한 다음에 행렬까지 하시면은 되겠죠. 시험 범위가 끝이 나고요. 자, 아마 자, 다음 주 화요일 몇 시? 1시까지. 알겠죠? 계속해서 얘기하긴 할게요. 자, 숙제는 K 76까지 하시면 맞나 너무? 네. 하나, 2장이죠? 2장 반에 앞에 경우에서 마무리. 알겠죠?